소방사업기사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이제 법규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론과 다르게 이제 뭐 계산 문제도 없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냥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우고 있고 내가 이제 기본법에 대해서 또는 시설법에 대해서 암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본법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본법의 목적이래요. 항상 예경지인이라는 게 들어간다. 핵심 목적에. 그리고 구조와 구급.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요 5가지. 예경진, 구급. 예방, 경계, 진압. 뭐를요? 화재를.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구조나 구급을 하기 위해서. 요 기본법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자, 278번 똑같이 기본법 1장에서 총칙에서 정하는 목적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거. 예경진 구구 다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풍수해라는 건 우리 법에서 소방법에선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수해는 예전에는 우리 소방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풍수해가. 근데 풍수해를 담당하는 다른 행정기관이 따로 있죠. 소방 쪽에서는 풍수해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 대신에 이런 활동들을 또 지금 가보면 다 구조구급이거든요. 그죠? 구조구급. 279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거. 그럼 관계인은 우리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쵸? 감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280번 소방대의 조직 구성원이 아닌 것은. 그럼 제가 3명 있다 그랬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그죠? 소무용이라고 해서. 공항소방대원은 따로 없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281번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 건축물, 차량. 맞죠, 여러분들? 또는 선박. 뭐 선박 건조구조물. 뭐 인공구조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선박 중에 시험지 잘 나오는 게 요거. 항해 중인 건 소방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인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항해 중인이 아니고 묶여있는 항해를 안 하고 있는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건 몇 번이다 우리? 4번이다. 요거 제가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282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제외가 아니고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죠. 관계인이란 소방대 점유 예정자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만 딱 들어가 있죠. 3번 소방대란 소무용. 그죠? 자, 4번 소방대장이란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소방서장을 왜 제외해요? 그죠? 소방서장도 소방대장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져가 주시고 283번 종합상황실이네요. 그럼 종합상황실에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가 틀림없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재민 100인, 재산 피해액 50억, 사망자가 이게 몇 인입니까, 우리? 5인이죠. 사상자가 10인이었죠. 그쵸? 그리고 5층에 30개 병원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 요 3개. 3개는 꼭 외워두셔야 돼. 여러분 사망, 사상 50, 재산 피해액 50억, 이재민 100인. 그럼 상부 종합상황실에 꼭 보고를 해줘야 되더라. 284번도 마찬가지. 본부에서 청으로, 즉 상부에 보고하는 사항. 그죠?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여기 3번에 가보면 요게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몇 배 이상일 때? 그렇지. 3000배 이상일 때. 5층 30개 아까 있었죠. 그죠? 요건 바로 위에 있었고 문제 1000톤. 자, 요것도 메어둔만 해당해요. 여러분들. 항구는 1000톤, 연면적 15,000. 공장 또는 화재 경계지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3000배. 285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을.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 설정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장이 할 수 있죠. 2번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소방용수 외에 내가 다른 물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장이 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대장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는 물이지만 내가 긴급조치라는 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것만 알면 돼. 3번에 가보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박물관과 체험관. 여러분들 박물관은 누가 운영해요? 청장이라 그랬죠? 체험관은요? 시도지사. 제가 청박의 시체라 그랬잖아요. 청박의 시체. 그죠? 자, 4번.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뭐예요? 강제처분 같은 거, 강제처분. 이것도 대장이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장이 못하는 건 요거 3번. 요런 문제들. 기본법에 요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 236번. 화재 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시도지사. 맞죠, 여러분들? 체험관은 시도지사예요. 박물관이 청장이고요. 287번 국민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의 날 읽어보시고 몇 월 며칠인가. 자, 며칠이라 그랬어요? 11월 9일. 1월 19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11월이에요. 11월. 아셨죠?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 뭐 농업인의 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딸내미한테. 딸내미가 여러분들 제가 빼빼로데이라고 얘기하니까 혼났어요. 아니라고. 농업인의 날이다. 가래떡의 날이다. 뭐라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1월이에요. 11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11월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입장에선 시험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288번. 소방본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자, 소방본부는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맞죠. 근데 이게 누구 직속으로 두냐면 시도지사 직속으로 둡니다. 아셨죠? 시도지사. 법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장비와 용수시설. 자, 여기 289번에 가보면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소방력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그랬죠. 요 소방력. 소방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력과 장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소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소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얘를 우리가 소방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용수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용수, 물, 그죠? 그럼 요거를 확충하기 위해 여러분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은 제가 누구라 그랬죠? 시도지사, 그죠? 290번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상공에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한다. 자, 주상공은 몇 메타? 100m. 그 외 지역은요? 140m, 그죠? 수평거리 기준이 다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수평거리 기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저수조 설치 기준 잘 나오죠, 그죠? 틀린 거.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너무 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죠? 흡수 부분의 수심 0.5m 맞고요. 그리고 토사 쓰레기 제거 한 변 길이 60cm, 그쵸? 요거 45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56이에요, 여러분들. 456. 근데 여기 갔을 때 이게 이제 너무 깊으면 안 된다. 이하. 자, 급수탑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요거 몇 미리예요? 100mm. 그리고 개폐 밸브는 1.5에서 1.7. 개폐 밸브 높이도 있었어요. 요 개폐 밸브 높이도 잘 체크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mm 1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293번 방금 나왔죠. 개폐 밸브 설치 기준 몇이라고요? 1517. 1.5에서 1.7. 3번. 자, 294번 소화전과 급수탑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그죠? 소화전은 상수도에 연결해서 지하식이나 지상식 65mm. 이 두 개가 소화전 기준이죠. 그리고 소화전 기준에는 여기 이상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여러분들. 그냥 65mm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급수탑에 지금 가보면 구경 기준 나와 있고 요 개폐 밸브 기준이 1517이죠. 1518이 아니고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295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급수탑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17.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100mm가 아니고 몇 mm로 한다고요? 65mm. 잘못된 거죠, 여러분. 60cm, 60cm, 4.5m 이하, 그죠? 저수조와 지금 소화전 기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2번이죠. 296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이하. 너무 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요거 소화전 65mm. 60cm 제대로 들어가 있죠. 급수탑 급수배관 구경은 100mm. 그죠? 이것도 1517.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자, 29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도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한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도법 규정에 따라 설치한 건 누가 한다? 일반 수도업자가 직접 한다 그랬죠. 그죠? 월일에 인형광복 이런 것들은 지문으로 한번 보십시오. 맞는 지문이니까. 자,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어요.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실시 횟수는 언제다? 월일에다. 월일에. 그죠? 정답 3번. 299번. 지리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리조사 또는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월 1회 한다 그랬죠. 이걸 본서가 해요. 본서. 자, 본서가 하는데 뭐를 조사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폭, 교통상황, 토지고저,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근데 여기 4번에 가보면 유동인원의 현황, 이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폭, 교통상황, 토지고저, 그리고 또 건물 개황, 이런 거 조사하죠. 건물의 개황. 건축물의 개황. 그죠? 없던 건물이 막 생기거나, 이랬을 때. 자, 그리고 30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301번. 국고보조. 국조보조의 국고보조. 왜 또 오타가 그대로 들어갔죠? 국고보조.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차, 헬, 정, 통, 전, 방. 그죠? 소방차, 헬기, 소방정, 통신, 전산, 방화, 복. 그럼 지금 갔을 때 사무용 집기는 없어요. 차, 헬, 정, 통, 전. 자, 요 방이 방화복이에요. 방화복.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마찬가지 302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설비 없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303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기본법에서. 본서대의 권한이 아닌 거. 즉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자, 1번 가보십시오. 1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사명령. 자, 이 종사명령 3명이 하죠. 두 번째.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업무에 응원을 요청한다. 근데 응원 요청은 본서끼리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응원이에요. 응원. 그러니까 벌써 답은 2번이에요. 3번. 요거 뭡니까? 처분.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및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얘가 강제 처분. 그죠? 자,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강제 처분이라 그랬죠. 방해되는 거, 차량이나 물건 제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요게 그래서 권한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자, 304번.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보십시오. 본서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응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응원 요청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고요. 3번.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을 응원을 요청한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하죠. 요청한 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청받은 쪽이 아니고요. 자, 4번에 가보면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하여 이걸 미리 정해놓는다 그랬죠. 인접한 시도지사끼리.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규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떤 령? 행안부령.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로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제 기본법에 가보면 또 소방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305번.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의 기간 중, 그죠?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자, 횟수는 우리가 소방대원 교육훈련은 2년에 한 번, 2주 이상. 이거 맨날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306번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살병 배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큰 곳은 2명, 작은 곳은 1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청, 본, 선은 1명. 맞아요, 여러분들. 이건 맞고, 안전원 있죠, 안전원. 이게 본회가 있고 시도지부가 있는데, 시도지부 조그만 곳은 1명, 본회는 2명.
4번이 잘못된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307번 보겠습니다. 소방 신호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소방 신호에는 지금 여기 갔을 때 경계, 발화, 해제,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신호를 발한다 그랬죠? 뭐 사이렌을 울릴 수도 있고요. 또는요. 그죠? 종을 칠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횟수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타종에 의한 거 거기 가보면 타종에 의한 훈련 신호는 연삼타. 사이렌에 의한 발화 신호가 요게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회가 아니고 5초씩 3회. 그죠? 뭐 해제 신호 상당한 간격 1타씩 반복, 사이렌 경계 신호 533, 5초에 30초씩 3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죠. 자, 308번.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옳은 거. 자, 요게 경계신호였죠. 절대 경보신호로 찍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여기 경보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경보신호로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309번. 소방기본법에서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과태료 누가 문다 그랬죠? 본서. 그죠? 얼마? 20. 310번. 소방활동구역 설정권자 누구예요? 대장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준다 그랬죠. 대장이. 311번. 소방대장은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관련 있는 사람.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렇죠? 두 번째. 전가수통교 업무 종사하는 사람 플러스 원활한 소방활동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출입허가한 사람 못 들어와요. 누가 허락한 사람. 그죠? 그리고 구조구급 업무에 필요한 사람 들어올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12번 똑같은 문제죠. 보도 업무 지금 여기 갔을 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랬죠. 부동산업자 들어가지 않죠. 보도 업무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13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을. 1번에 가보면 이건 누구야, 여러분들? 응원 요청. 응원 요청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본서가 한다 그랬죠. 끝났네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계속. 자, 이건 뭐예요? 종사. 그죠? 요거 강제처분. 요것도 강제처분. 아까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데 이게 순서만 좀 바뀐 거예요. 보기가. 그죠? 이렇게 2, 3, 4는 다 본서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서대. 본서대. 그러니까 대장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314번.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게 종사명령. 그럼 이 종사명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한다 그랬죠. 본서대. 맞습니까? 시도지사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에 대한 게 기본법에선 잘 나온다. 314번. 네. 요거 방금 풀었고요. 315번 볼까요, 우리? 자, 소방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안전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좋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1번에 갔을 때 이런 현식 승인, 이런 건 다 어디서 한다? 기술원. 또 마찬가지. 이런 성능시험, 이런 것도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술원. 기술원 쪽에서 하더라. 또는 성능시험자가 할 수도 있고요. 탱크 성능시험자가 할 수도 있고. 그죠? 나머지 다 이제 뭐에 대한 업무냐면 안전원에서 하는 업무더라. 자, 다음 이제 시설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법 문제는 이게 다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 자, 시설법 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총칙에 가보면 이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목적, 정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우리가 소방대상물은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특정 소방대상물은 시설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방대상물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방시설. 그럼 소방시설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얘를 다 어디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죠?
됐죠? 318번 소방시설이 아닌 거. 자, 소방시설에 뭐가 있다고요? 소화, 경보, 소화활동, 소화용수, 여기 없는 거, 피난구조,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방화설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3번이죠. 319번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통감, 가스누설 경보기, 비콘. 자, 비콘은 활동설비죠. 이거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320번 불 끄는 설비가 아닌 거, 소화설비가 아닌 거, 재현. 이것도 활동설비죠. 그쵸? 뭐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확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소화설비죠. 소화설비. 자, 321번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화기구, 옥외 소화전, 소화설비, 유도등, 비상조명 등. 여러분들 유도등이나 이런 등은 경보설비가 아니죠. 다 무슨 설비예요? 피난구조 설비에 들어간다 그랬죠? 소화수조, 저수조 활동설비가 아니죠. 소화, 용수설비죠. 연결송승환 설비는 뭐예요? 소화, 활동설비죠.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22번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계구부를, 그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냐면 무창층, 다시 무창층이죠. 무창층. 무창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에서 정한 계구부가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이야? 그렇죠. 얘 이하. 근데 이 계구부 조건이 법에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무창층 기준에 가보면요. 크기는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미 틀렸죠. 이게 몇 센치예요? 50cm죠. 50cm. 그래서 50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반지름도 아니고 뭐예요? 지름이죠. 지름. 뭐 1.2m 이내일 것, 빈터를 향할 것,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왜냐하면 이래야만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뭐 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계구부라고 판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창층이라는 건 결국 피난을 할 수 있는 계구부가 별로 없는 층을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하층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하층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럼 이런 층은 위험하겠죠.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을 못 갈 테니까. 그죠? 위험한 층을 얘기하고. 323번 보십시오.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맞나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자는 곳.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오피스텔. 그런데 오피스텔 제가 무슨 시설이라 그랬죠? 업무시설. 일반형 숙박, 생활형 숙박,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즉 500제곱 미만. 얘가 근생이죠. 근데 근생에 해당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500제곱 이상. 그럼 얘는 숙박으로 바뀐다 그랬죠. 맞나요? 오케이. 자, 324번 항공기 경락고는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이거 지금 봐도 여러분들 항공기를 뭐하는 곳이에요? 안쪽에 주차하는, 그러니까 주차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넣어놓는 곳이죠. 자, 이게 다 어디 들어가요? 2번. 근데 관제탑이나 공항 이런 것들은 무슨 시설이다?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니까 운수시설입니다. 아셨죠? 이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맞아요. 325번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이 내화 구조로 연결된 벽이 없는 구조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하나로 보는 경우, 요게 몇 메타일 때? 6m 이하일 때. 자, 이게 만약 벽이 있다. 그럼 몇 메타 이하? 그렇죠. 10m 이하더라.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자, 326번입니다. 326번.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럼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병원. 대표적인 게 이런 병원. 그죠? 마약진료소. 마약진료소도 격리병원에 포함됩니다. 격리. 자, 근데 이렇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데 있죠. 이거 시설이잖아요. 그죠? 의료복지지만 얘를 포인트로 보셔라. 노인. 그래서 얘가 무슨 시설이다? 노유자 관련 시설이다. 노유자. 자, 327번.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럼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우리가 얘를 얘라고 얘기한다.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가스누설 경보기 자체가 소화설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경보 설비의 구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용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꼭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소화기구라던가 자동 소화장치, 맞습니까? 그리고 뭐 소화전, 관창, 우리가 또 뭐 호스, 헤드, 요런 애들 등등등등이 어디 들어가더라? 소방용품의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거에 들어가더라. 328번. 이것도 소방용품에 대한 문제네요, 지금. 보시면 소방시설법상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뭐 자동소화장치라던가 가스누수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얘는 제외라 그랬죠. 이거 제외되는 거 잘 보셔라.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자,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게 건물이 붙어 있을 때 여기도 건물이 있고 여기도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층일 때 서로 가까우면 1층이 서로 가까우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다. 2층 이상일 때 이게 또 서로 가까우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다. 그래서 1층일 때 몇 메타 이하면 6m 이하면. 그렇죠? 2층 이상은 10m 이하면.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계구부가 서로 다른 건물을 향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60 이런 것들 잘 보셔라.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몇이다? 10. 그죠? 정답 몇 번? 4번. 맞나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기출에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시설법 두 번째.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방염에 가보면 정말 많이 나왔던 게 무슨 허가? 건축허가. 정말 많이 나왔죠. 자, 시설법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노수가 나와 있고 항탑 나와 있고요. 그죠? 차고주차장. 자, 요게 몇이라 그랬어요, 제가? 200이었죠, 200.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연면적 기준이 잘 나온다고요, 처음에. 그래서 학교, 노수, 정장. 그죠? 여기가 1, 2, 3, 4라 그랬죠. 맞나요? 뭐 여기는 다 따로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주, 2. 그리고 항탑, 요런 애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무바 1501. 바닥 면적이 150에 공연장이면 100. 지무바 1501. 요런 애들.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노수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노수 200. 그쵸? 연면적 기준. 33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쭉 가보니까 여기가 150이어야 되네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건축허가 등은. 332번 똑같이 범위 기준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노수 잘못됐네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정장 300 들어가 있고요. 차주 2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의 노숙자가 정장을 입고 간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학교의 노숙자가 정장을 입고 간다. 1, 2, 3, 4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요건 꼭 외우고 가십시오. 연면적 기준은. 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당연히 외워야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333번. 시설법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방금도 얘기했죠. 우리가 뭐 학교가 몇이었어요, 방금? 100이었죠, 100.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노수 200, 정장 300, 정장 300, 정장 300. 33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시설법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항공기 경락고 항탑 들어가 있었고요. 공연장은 연면적 기준이 없었죠. 그러니까 최소 얘는 4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0이니까 얘가 안 되는 거고, 차주는 200 이상이면 됐었죠. 노수는 우리가 200 이상이면 됐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335번. 요게 이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갔을 때 약간 세부적인 내용인데, 시설법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취소하고 싶다. 그럼 본서한테 요거를 며칠 이내에 알려줘야 되냐면 7일. 그죠? 뭐 요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거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며칠 안에 해줘야 되는지. 이 동의를 누가 해줘요? 본서가 해주는데. 그죠? 요게 5일 또는 10일. 근데 이 10일일 경우는 그 건물이 좀 어떨 때? 클 때. 그래서 그 건물이 무슨 대상물일 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일. 됐나요? 왜냐면 이건 특급이거든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200m 이상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5일도 나올 수 있고 10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보완은 4일. 뭐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337번 이런 건 제가 참고로 보라 그랬어요. 이거 왜냐하면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이 서류는 지금 설계 도서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 종류가 이제 쭉 있는데 거기 2번에 가보면 실내 전개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호도 들어가죠. 이 창호도가 뭐냐면 이제 개구부 표시한 거, 창문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 개요 배치도, 주 단면도 및 인면도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답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라고 하고 살짝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죠? 자, 338번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거. 내진이라는 것 자체가 지진에 견디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쵸? 3개 있다 그랬죠? 옥수물. 맞나요? 그래서 옥내, SP, 물분무 등. 연살은 따로 들어가지 않죠. 물분무 등 안에 9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물, 미, 포, 이, 할, 분강, 고. 10개인가요? 물, 미, 포, 이, 할, 그죠? 할, 분강, 고. 9개. 9개.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모도 들어가죠.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 자, 339번. 요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범위. 요게 지금 2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죠. 그럼 기본적으로 옆면적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20만짜리. 지금 이게 일단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철공이 3만이죠. 이게 철도나 공항. 철공이 3만이다. 그리고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인 아파트 등 또는 지상으로부터 200m.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고요. 영화 상영관 10개도 들어가 있었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죠. 30층에 120m. 이건 이제 아파트 등 제외 기준. 제외.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창고 시설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창고 시설이라던가 또는 이제 터널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수저 터널이나 뭐 5,000m 이상의 터널 이런 기준도 있지만 일단 기출 문제로는 요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쭉 봤을 때 틀린 것은 했을 때 이런 거. 맞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5개가 아니고 몇 개? 10개. 그래서 성능이주 설계는 중복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아셨죠? 기출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왔었던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3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 아닌 거. 그럼 우리가 주택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2가지 설치하거든요. 뭐 설치합니까? 소화기나 또는 이런 거. 단독경 보형검지기.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 주택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주택이 다 들어가는데요.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 이 주택에. 요거 잘 보십시오. 아셨죠?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 말은.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342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가론에 알맞는 것을. 자, 지금 뭐를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그죠? 소화기구는 제가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33 이상일 때. 근데 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노유자는. 그죠? 그 외에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소화기를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노유자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는 아기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설치해도 된다. 2분의 1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43번. SP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스프링클러.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복합건축물이나 또는 기숙사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 연면적 기준이 얼마 이상일 때? 5,000 이상일 때.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판운창 잘 보시라고 그랬죠. 판매나 운수, 창고. 근데 이 창고는 이제 물류만 들어가는데 요때는 여기가 바닥 면적이 5,000 또는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그죠? 자, 근데 요 나머지 창고, 물류를 제외한 창고. 얘 물류 제외, 여기 물류만 해당하는 거고, 물류 터미널만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창고는 수용 인원 기준이 없다. 그냥 바닥 면적이 얼마? 5천. 지금 그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병로 숙수는 600. 그러니까 수 나와 있죠, 수. 여기 판원창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그죠? 그러니까 SP 기준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씩은 보고 가시면 좋아요. 또는 6층 이상. 건물이 6층 이상이면 전층의 SP. 이런 기준도 있었죠. 그쵸?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클러를 내가 설치를 하고 싶대요. 근데 아파트가 20층짜리래요. 그럼 6층 이상 건물이잖아요. 그럼 전층에 SP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네, 이런 기준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가보면 345번 지하가네요. 자, 지하가는 연면적이 몇 이상일 때 SP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랬죠? 이게 1000입니다. 1000. 1000. 자, 그리고 자탐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기준 중 알맞는 것은 지금 근위 위장복, 근위 위장복, 근의 위장복, 근의 위장복 맞습니까? 자, 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600짜리가 있다 그랬죠. 연면적.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양이 진짜 많아요, 이 별표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버리고 가셔도 된다니까? 어차피 하나 나오니까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기출 문제는 살짝 보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꼭 보고 가시라고. 347번 자탐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쭉 봤을 때요. 쭉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3번에 가보면 이 의료시설이 아까 근위 위장복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얘가 600짜리거든. 문화집회 지하가 이런 것들은 맞고 터널은 꼭 보시고 자탐 터널 1000m 이상일 때 설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348번에 가보면 이 터널 1000m일 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옥내소화전이나 옥내소화전 지금 나오는 이 자탐 있죠. 또는 뒤에 연속 나와요. 저 밑에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 세 개는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고 무통은 500m 이상일 때 설치합니다. 터널 길이가. 그러니까 1000m짜리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인명구조기구는 터널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49번.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근생바 1000. 근생바 1000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렇게 연면적이 넓은 곳엔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가 나온다. 그 연면적이 500이 아니고 요게 100제곱. 기준 자체가. 아셨죠? 여기 기준이 100제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어깨가 300에서 6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0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에다가는 박스로 넣어놨어요. 요거를 정리해서 넣어놨는데 이거를 다 외우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게 요거. 옳은 거 고르는 거 하나 나왔었고. 자, 그리고 350번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나와 있는데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이 기숙사 기준이 예전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원래 여기가 이제 1000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답을 그냥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유치원이라던가 맞습니까? 그리고 2000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 합숙소 또는 기숙사라던가 수련시설인데 자탐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더라? 1번이더라. 자, 351번입니다. 소방시설법상 비경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기준 중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지무바 1호 들어가 있다 그랬죠. 1호. 1호. 그리고 연면적 400. 이것도 터널 500m짜리죠. 그쵸? 그리고 이거 50명이었죠. 50명. 352번. 학교 지하층은 바닥 면적 어깨가 700 이상일 때 제가 연사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 가끔 기출에 뜹니다. 자, 353번. 보세요. 소방시설법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가 된대요. 그럼 강화된 기준을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소방시설을. 근데 소방시설 중에 몇 가지는 꼭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걔가 소경, 탐, 속, 피. 그죠?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상경보 대표적인 게. 맞습니까? 또는 이제 소화기구.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이거 보십시오. 354번.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거기다가 내가 뭐를 설치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면제시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요거 두 개. 그죠? 그래서 물 분무 등과 스프링클러는 서로 면제가 됩니다. 요게.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355번. 이것도 면제죠. 봐봐요. 물 분무 등은 뭘로 면제가 된다고요? 서로 면제가 된다니까? 스프링클러. 서로 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 분무 등은 스프링클러 들어갔을 때 여기 차고 주차장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서로 그냥 면제가 된다. 356번. 또 면제 기준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비경이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러니까 이걸 면제를 시키려면 유사한 거거나 또는 조금 더 좋은 거 설치하면 되겠죠. 얘보다 더 좋은 거. 그런데 SP 이런 것들은 아예 성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탄. 그죠? 성질이 비슷한 거나 더 좋은 걸로 면제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357번.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에 따라 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송수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일단 송수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간물미, 스프링클러나 간이나 물분무나 미분무로 면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요게 하나가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리고 358번.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무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이 아닌 거. 자, 여기 4개 면제할 수 있거든요. 옥내라던가 소화용수라던가 연결 살수, 연송, 그쵸? 요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자탄 면제 안 됩니다. 그죠? 자탄 면제 안 되고요. 자, 359번. 이번에는 여기래요.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맞죠, 여러분들? 요게 딱 2개 들어가 있거든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송살. 그죠? 요게 들어가더라. 정답 4번. 요거는 좀 빠르게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외우시고 있을 것 같아서 요건 이제 뭐예요? 이번에는 화재 위험도가 낮은 곳에 설치 못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화재 위험도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가 이제 안전성이 그나마 확보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때 이제 요거 2개. 옥외수화전이나 연살. 맞죠, 여러분들? 자, 361번. 자, 지금 뭐가 됐대요? 건물이 증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됐다라는 건 내가 여기에 기존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원래는 이 전체에다가 이 증축 당시 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증축 부분만 새로운 법으로 적용을 시키려면 2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구획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 기준이 아닌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얘네들이 완벽하게 구획을 했을 기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보면 일단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셔터로 구획하거나 또는 앞에다가 캐노피 정도 설치하는 경우 괜찮다 그랬죠. 그리고 직원 휴게실 33제곱 이하에.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 이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1번 자체가 없고 362번 수용인원 산정 방법 중 다음과 같은 시설의 수용인원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종사자 수가 5명. 숙박시설은 무조건 얘 들어가 줘야 돼요. 종사자 수 플러스. 자, 그리고 침대 수 세주면 된다 그랬죠. 숙박시설은 2인용 침대인데 50개가 있대요. 그럼 100명 잘 수 있는 거네, 기본적으로. 그럼 105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침대 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침대 수가 이런 식으로 침대방이면. 근데 지금 여기 가보십시오. 밑에. 침대가 없을 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종사자 수가 5명이고요. 침대가 없대요. 온돌이네, 온돌. 그럼 이 158을 제가 몇으로 나눠줘라? 3으로.
요게 법에 정해져 있다 그랬죠. 3으로 나눠주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3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풀어줘 보십시오. 그럼 요게 이제 52.66 나와요. 요게. 그리고 소수점은 반올림입니다. 53명이네요. 그럼 58명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364번. 네, 이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가 있는데 1인용이 20개, 2인용이 10개, 3명. 43명이네요. 그쵸? 마찬가지. 여기 보십시오, 또. 소방시설법상 종사자 수가 5명이고, 다 2인용 침대래요. 50개. 이것도 105명이네요. 그쵸?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4번. 요거는 3번.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기계 실기에도 나왔어요. 수용인원 산정하는 게 최근에. 그죠? 그래서 실기 때도 어차피 한 번 또 하셔야 돼. 여러분들. 자, 366번. 틀린 거. 수용인원 기준으로. 자, 침대가 있는, 침대가 없는 다르다 그랬죠. 자, 무조건 숙박시설은 얘가 포함이 돼야 돼요. 종사자 수. 그리고 침대 수 더하죠. 근데 침대가 없는 건 3으로 나누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3번에 가보면 강교, 상실, 휴.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이런 데는 바닥 면적을 몇으로 나눠요? 1.9로 나누죠. 그죠? 그리고 강당, 문화집회, 운동, 종교. 맞습니까? 자, 여기는 몇으로 나눠요? 4.6으로 나눕니다. 바닥을. 항상 반올림이에요, 여기는.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2.6이 아니고 4.6이어야 되고. 자, 367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2. 잘못됐죠, 얘가. 왜냐하면, 숙박시설은 3. 그죠? 종사자 수의 바닥 면적 합계. 그리고 강의실은 1.9. 맞습니까? 강문운종은 4.6.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은 그 외죠. 요건 그 외. 그 외는 다 3이에요. 강문운종도 아니고 강교상실류도 아니면. 그죠? 정답이 3번밖에 없더라. 자, 368번 임시소방시설. 저거 공사장에 설치하는 거죠. 작업 현장 규모. 자, 간이 소화장치는 제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공사장이 3,000 이상일 때.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 면적. 보세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이 자, 우리가 몇 이상일 때 설치한다 그랬죠? 이거 6배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죠. 자, 369번. 건물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봐주는 소방시설의 연결이 틀린 거. 간이 옥내. 근데 유도 표지로 면제 안 돼요. 그죠?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 비상경보장치, 자탄. 다 면제가 되죠. 왼쪽에 있는 걸 면제할 수 있는 거야. 건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간이 피난 유도선은 유도 표지로는 면제가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유도선 또는 유도등 이런 걸로 면제가 가능하죠. 표지로는 안 됩니다. 370번.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 몇 년? 10년.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371번.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저희가 시설법에 가보면 중앙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다? 지방위원회. 그래서 제가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을 알고 계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보면 대표적인 게 3번에 요 시설하자. 자, 구분하십시오. 얘가 지방. 공사하자가 어디? 중앙. 서로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서로 다르게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2번. 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쭉 봤을 때 뭐 근생에 들어가 있는 애도 있고요. 의체, 공종, 그죠? 뭐 근생에 의, 체, 공, 종, 조, 산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뭐 문종은 들어가 있었죠. 여기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운동시설에, 그죠? 뭐는 제외, 수영장은 제외.
그리고 얘네들이 다 옥외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 옥내에 있는 거. 막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촬, 방송국이나 촬영소, 막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고. 맞나요? 그리고 또 뭐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었던 게 뭐 의료시설도 있었고요. 노유자, 뭐 숙박, 수련 이런 애들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11층 이상에도 방염 성능이 있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요거 잘 보라 그랬죠? 아파트는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11층 이상인데 아파트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고. 373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외.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자, 374번. 요거는 기출로 알고 계십시오. 방염 성능 기준은 어디서 정하냐면 대통령령. 합격 표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 나눠서 알고 계십시오. 대통령령, 행안부령.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방염 성능 검사가 딱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뭐냐면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합판 목재. 요거는 답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이외는 다 청장이에요. 그 이외는 청장이 방염 성능 검사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시설법에 가보면 자체 점검에 대한 게 나와요. 이제 뭐 종합 점검이라던가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작동 점검, 그쵸? 이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끊었다가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조금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 빠르게 갈게요. 법은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77번, 377번 문제부터 한번 또 보시죠. 자, 이번 시간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